안녕하세요, 데르센입니다. 오늘은 50mm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제가 50mm 렌즈가 좋다라고 막 이야기해도 그걸 가지고 찍어 보신 분들께서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렌즈를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좀 다루기 힘들고 연습이 좀 필요한 렌즈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강좌를 들으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50mm 렌즈를 써야 하는 이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고, 그냥 묵혀있는 점팔 렌즈들 있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연습해 보시면은 50mm 렌즈를 그때부터는 가지고 놀게 될 겁니다. 일단 50mm 렌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 제가 피사체죠. 피사체와 뒷 배경의 크기, 그 차이 있죠. 피사체의 크기, 배경의 크기 차이. 이 차이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가장 유사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표준 렌즈라 부르고 50mm 렌즈가 거기에 해당되는 초점 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함정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들어갔죠. 뭐냐? 피사체의 크기, 배경의 크기, 이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온전히 클로즈업 사진을 찍거나 어디에 다가가가지고 어떤 것을 아무거나 찍는다고 해서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거죠. 인물과 배경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기만 하면은 사실적인 느낌으로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다루기가 힘든 렌즈인 건 사실이에요. 85mm 렌즈처럼 아니면은 70-200처럼 그렇게 이제 배경이 압축되는 그런 효과 있죠. 배경이 커지는 효과, 왜곡이 많이 들어간 효과를 보여줘가지고 이미지를 조금 독창적이거나 개성있게, 아니면은 인물이 부각되게 그렇게 표현을 못해요. 이 렌즈가 이제 관광 렌즈처럼 35mm, 24mm 이런 렌즈들처럼 있죠. 이런 렌즈들처럼 인물을 상당히 개성있게 표현하지도 잘 못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앵글을 조금 내려가지고 각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까요? 서가지고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전신사진 찍을 때 말이죠. 조금 무릎을 살짝 굽혀가지고 이 상태에서 살짝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찍으면은 어때요? 인물의 다리가 좀 길어 보이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렌즈 화각대가 28mm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것도 광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5mm, 24mm, 28mm 이런 렌즈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개성 있는 표현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렌즈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다루기가 어렵진 않은데 50mm 렌즈 같은 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광각 렌즈처럼 원근을 조금 극대화해서 조금 개성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망원 렌즈처럼 인물이 압축이 돼서 인물이 확 부각이 되고 배경이 확 날아가는 얕은 심도의 사진도 구현하기 조금 힘들어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를 쓸 때 원근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고, 그것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구도죠. 인물을 어디에 갖다 놓고, 그리고 뒷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시선이 쏠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고려를 해서 찍어야지 좀 뭐랄까요, 좀 개성있고 좀 사진을 좀 잘 찍었다라는 느낌이 들지, 그냥 이제 아무 배경에나 두고 그냥 찍게 되면은 절대로 좋은 사진 나오기 힘들어질 거예요. 50mm 렌즈가 일단 구도라든지 구성 이런데 강제적으로 촬영자에게 훈련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아니면 사진이 밋밋해져 버리기 때문에 말이죠. 기준이 생기거든요. 사실 이 기준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깊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화각에 대한 기준이 있고 표현에 대한 기준이 있겠죠. 그죠? 화각에 대한 기준은 말 그대로 내가 피사체까지의 거리, 여기서 이 정도까지 거리는 내가 어느 정도 떨어져서 찍어야지 50mm 렌즈로 반신을 찍을 수 있다, 전신을 찍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산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잡아놓게 되면 85mm 렌즈를 장착했을 때 얼마나 더 떨어져야 되는지, 35mm 렌즈가 장착이 됐을 때는 얼마나 더 붙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얘가 기준이 딱 잡혀있게 되면은 상당히 수월하고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촬영을. 물론 줌 렌즈를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될 건 없겠지만은, 근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인물 사진을 정말 잘 찍고 싶다면은 처음에 줌 렌즈로 연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웃포커싱, 단렌즈가 보여주는 아웃포커싱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화각에 대한 훈련이 안 된다는 말이죠. 24mm를 쓸 건지 35mm를 쓸 건지 50mm를 써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훈련이 되지 않아요, 줌 렌즈를 쓰게 되면. 물론 화각을 고정하고 의도적으로 연습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프로 작가들 같은 경우는 화각에 대한 이해가 다 돼 있으니까 사실 줌 렌즈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인물 사진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줌 렌즈를 쓰시게 되면 사진 실력 진짜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점팔 렌즈는 싸잖아요. 50mm 렌즈가
얼마죠? 한 10만원, 20만원 요 사이로 형성이 돼 있죠. 중고로 사면 더 싸고. 써보시면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좋은 렌즈로 올라가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50mm 쓰는 가장 주된 이유거든요. 50mm 렌즈가 다루기가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어렵습니다. 85mm 렌즈 같은 경우는 사실 85mm 렌즈가 제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뷰파인더나 뭐 LCD 창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LCD는 잘 모르겠어요. LCD는 솔직히 가늠이 잘 안 되는데 뷰파인더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피사체를 보는 크기와 가장 유사한 크기로 보여요. 그래서 거리감을 조절하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85mm 렌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웃포커싱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수하고, 그리고 왜곡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물을 어느 곳에 배치를 하든지 간에 왜곡 없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완전히 없진 않죠. 확 띄는 그 정도의 심한 왜곡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5mm 렌즈가 가장 무난해요. 아무래도 85mm처럼 얕은 심도를 구현해내지 못한다. 70-200처럼 배경이 압축되는 그런 능력을 잘 구현해내지 못한다. 관광 렌즈처럼 좀 풍경과 인물을 어우러지게 좀 와일드하게 표현하면서 개성 있는 연출도 상당히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런 50mm 렌즈를 인물사진에서 생각보다 요즘 많이 안 써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제가 찍은 영상이 곧 나오는데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제가 어떻게 촬영하고 어떤 이미지가 나오고 어떤 느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촬영하는지 이 부분이 간략하게나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잠자고 있는 점팔 렌즈가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꺼내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오늘 영상은 50mm 렌즈도 인물사진에서 쓸만하네 라는 느낌이 딱 1만 들었어도 오늘 영상은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오프라인 강좌가 전국에서 진행되는데 부산, 서울 두 자리씩 남았거든요. 네, 총 4분 남았습니다. 아직 마감이 된 줄 알고 지금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을까 말씀드려요. 네, 일단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 즉시 저는 그 영상은 내리게 돼요. 하단에 댓글 보면은 고정 댓글로 상단에 올라온 댓글이 있거든요. 거기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강연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고 그대로 하시고 메일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간 이번에 저 표정을 도도하게 했던 거 한 번 더 할게요. 한번 했던 거. 아까 전에 뒤로 한번 살짝 빠졌다가 나왔죠? 네, 그거 한 번 더 할게요. 오케이, 자, 고! 굿, 좋아요.